엑셀 왕초보용 표 만들기 하겠습니다. 탭키 누르면 오른쪽으로 셀 포인터가 이동하고 이렇게 입력을 하고 홈키 누르고 아래 방향키 눌러서 데이터를 입력하겠습니다. 이 위에 건 헤더예요. 머릿말을 말하고 글자가 긴데 열 너비를 이 사이에 두고 따닥 더블 클릭하면 이 비열에서 여기 지금 데이터가 하나밖에 없는데 데이터가 많다고 가정하고 가장 긴 글자에 맞춰져서 자동 열 너비가 조정이 됩니다. 개봉일은 날짜를 입력할 때 월 빼기 1만 치고 엔터를 빵 치면 이렇게 나와요. 실제 값은 이건데 금년도 날짜로 나오는 거예요. 이 연도가 나오는 게 좋기 때문에 이것에 셀 서식창 들어가서 표시 형식을 이거 대신 날짜를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고 이게 기본 날짜 형식이에요. 이게 제일 무난하니까 확인 누르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종영일은 마찬가지로 아까 같이 셀 서식창에서 할 수도 있고 홈 탭에 표시 형식 그룹에 이 콤보 박스 클릭해서 간단한 날짜로 해도 됩니다. 요일은 수식으로 할 건데 수식은 엑셀에 유명한 함수들이 많은데 함수명은 텍스트로 하겠습니다. 함수 수식의 시작은 는이에요. T2만 쳐도 나오고 파랗게 된 상태에서 탭키 누르면 열린 괄호까지 완성이 되고 여기에 인수를 넣습니다. 인수가 콤마 단위로 현재 2개 있습니다. 첫 번째 인수는 이 셀이에요. 셀을 참조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하고 콤마에서 2인수 두 번째 인수는 표시 형식을 지정할 내용을 쓰는데 큰 따옴표로 감싸야 돼요. A를 3번 치면 한 글자 요일로 나옵니다. 괄호 닫으면 끝난 거예요. 이게 4글자면 3글자로 나옵니다. 컨트롤 Z 한 거예요. 컨트롤 Z는 되돌리기 하는 겁니다. 상형일수도 수식을 쓸 건데 날짜는 숫자입니다. 하루가 1이에요. 그래서 종영일 빼기 개봉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F2키를 누르거나 여기를 클릭을 하거나 저는 F2키를 쓸게요. 커서가 맨 끝에서 깜빡여요. 그리고 플러스 1을 하겠습니다. 좌석수는 입력을 하는 거예요. 관객수도 입력을 하고 좌석 판매율은 따닥 하고 수식을 쓸 겁니다. 는하고 수식의 시작은 무조건 는이에요. 이거 나누기는 슬래시로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요. 엔터를 팡 치면 이렇게 돼요. 탭키를 누른 데서 엔터 치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엔터 치면 원래 엔터 치면은 아래로 떨어져요. 탭키를 처음 누른 그 셀 바로 밑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표시 형식을 퍼센트 단추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 표시 형식은 요거 클릭하면 나와요. 요거는 이렇다는 거고 정확한 표시 형식은 사용자 지원 클릭하면 나옵니다. 바로 이거예요. 소수점 이렇게 하면 두 자리까지 나오는 겁니다. 한 자리만 나오게 하겠습니다. 지워버리고 엔터를 팡 쳤어요. 판매 효율도 수식으로 할 건데 여기에 판매 효율 표를 만들 겁니다. 그 표를 참조해서 가져오게끔 수식을 달 겁니다. 판매율이 0%일 때는 0%부터는 매우
나짐을 하겠습니다. 5%부터는 나짐을 할 거고, 이 퍼센트 기호를 입력하기 싫기 때문에 선택을 5개 할 거예요. 5개만 입력할 거기 때문에 100분율로 해버리면 퍼센트 기호는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퍼센트만 그래요. 이 표를 참조해서 5.7%는 나짐이 나오게끔 하면 되겠습니다. 수식을 쓸 때 이때 쓰는 함수가 바로 vlookup이에요.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수식 탭에 vlookup은 찾기 함수이기 때문에 저 맨 아래쪽에 가보면 여기 있네요. 요거를 클릭을 해도 돼요.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는으로 한 다음에 vlookup을 타이핑하겠습니다. 이게 더 빠르니까 탭키 누르면 되고 lookup value가 이거예요. 찾는 값이고 콤마하고 테이블 어레이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3인수는 두 번째 걸 갖고 올 거니까 2가 되고 4인수는 유사일치를 할 겁니다. 정확히 일치가 아니에요. 5.7%가 여기 없기 때문에 엔터를 팡 치면 맨 마지막 괄호는 자동으로 닫아줘요. 입력이 돼요. 자, 이 수식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5.7%가 여기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보다 작은 것 중에 가장 큰 값을 찾습니다. 바로 이거겠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열이니까 그 옆에 있는 나짐을 갖고 온 겁니다. 이게 만약에 0.3이 될까요? 그럼 매우 낮으면 되겠죠. 컨트롤 Z. 자, 매출액도 입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9를 하나 더 쓰겠습니다. 성과는 수식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매출액 같은 경우 천 단위 구분 쉼표가 나오는 게 좋기 때문에 이걸 누르면 이게 많이 쓰는데 사람들이 근데 이걸 쓰면은 오른쪽에 여백이 약간 띄워져요. 근데 현재 시트 1 이 시트는 백데이터이기 때문에 되도록 간결하게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표시 형식 그룹 단추 눌러서 이걸로 하지 않고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천 단위 구분 쉼표만 나오고 오른쪽에 딱 붙어요. 숫자는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붙고 문자는 왼쪽에 붙습니다. 엑셀이 그런 거예요. 이것도 선택해서 이거보다는 이게 나으니까 이거 좀 전에 실행을 했기 때문에 최근 작업 다시 실행 단축키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F4키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전 작업이 다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성과도 수식을 쓸 건데 이 성과는 관객 수와 매출액 갖고 할 거예요. 관객 수 평균을 어딘가에 입력하겠습니다. 근데 관객 수 평균 약간 연럽이를 넓히고 자, 이거는 수식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또 수식으로 해야 됩니다. 바로 average라는 함수가 있는데 타이핑이 좀 싫다면 여기에 이 정도는 있습니다. 평균 눌러서 관객수 평균 전체를 선택을 합니다. 열 전체를 엔터를 팡 치면 HR의 평균이 나와요. 지금 하나만 있으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매출 평균도 구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에버리지를 쓰는 거예요. 탭키 누르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성과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 값과 이 값이 각각의 값보다 크면은 성과가 좋은 거예요. good. 그렇지 않으면 bad. 그렇게 하기 위해서 쓰는 함수가 바로 if 함수예요. 괄호 열고
근데 AND 조건 들어야 되기 때문에 AND란 또 함수가 있습니다. 그 함수 이용해서 이것이 이것보다 크고 인수의 구분 기호는 쉼표예요. 이 인수는 이것이 이거보다 클 때, 그럴 때 콤마하고 굿을 쓰고 문자는 큰 따옴표로 감싸야 됩니다. 고정 문자는 이렇게 매드도 큰 따옴표로 감싸고 가로 닫아주고 엔터를 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수식의 의미를 좀 보면 따닥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참조하는 셀도 색깔로 보입니다. F2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 AND 함수 요쪽 파란색을 클릭하면 이게 if 함수의 첫 번째 인수, 이게 true면 이걸 반환시키고 false면 이걸 반환합니다. bad가 나왔으니까 이 결과는 바로 false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서식, 셀 서식을 좀 주겠습니다. 먼저 이 세 개의 필드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열을 말하는 거예요. 세 개의 열, 세 개의 필드를 선택하고 가운데 맞춤하겠습니다. 가운데 맞춤하는 규칙은 저 같은 경우는 그 필드의 데이터 랭스가 글자 길이가 똑같을 때 이 표가 원래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원래라기보다 이 표는 따로 시트를 빼겠습니다. 시트명도 적당히 판매율 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컨트롤 X에서 잘라내기 하는 거예요. 또는 우클릭해서 이렇게 되고 잘라내야지 엔터를 치면 한 번만 붙여넣기 하는 겁니다. 컨트롤 V는 여러 번 할 수 있는 거고 아까 잘라내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수식이 자동으로 바뀌는 겁니다. 지금 수식이 좀 잘못됐어요. 이 수식에서 아래로 끌 거기 때문에 자, 한번 끌어볼까요? 밑으로. 수식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3부터 B7로 가버렸어요. 범위가. A2부터 B6이 아니라. 그래서 요거는 절대로 고정시켜야 돼요. 달러를 알파벳 앞에 숫자 앞에 쓰면 되는데 타이핑하지 않고 단축키가 있습니다. F4키를 누를 때마다 바뀌어요. 이게 절대 참조, 이건 혼합 참조, 이건 행만 고정하는 거예요. 열만 고정하는 또 혼합 참조, 이거는 상대 참조. 주소로 보면은 상대 주소가 되는 거죠. 절대 주소로 만들고 엔터를 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아래로 내렸을 때 드래그를 하면 되는데 드래그 대신에 저 같은 경우는 마우스 손 가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Shift 누르고 아래 방향키 누른 다음에 Ctrl D를 누르면 Ctrl D는 여기서 보면 바로 이겁니다. 아래쪽으로 채우게 하는 거예요. Ctrl D로 입력합니다. 이게 없을 때 여기서 Ctrl D 하면 바로 또 윗셀이 아래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수식이 여기서 잘못됐죠. 이것도 절대 주소로 바꿔야 돼요. 이걸 내리면은 채우기 핸들을 Ctrl D 할게요. 수식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참조가 아래로 하나씩 내려갔죠. 얘도 절대 주소화 해야겠죠. 58을 F4키 눌러서 절대, 얘도 절대. 엔터, 컨트롤 D.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컨트롤 D는 굉장히 유용한 단축키입니다. 꼭 알아놓으세요. 전체를 잡은 다음에 자, 행 선택은 이렇게 하면 돼요. 단축키는 Shift 스페이스바예요. 컨트롤 D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래를 복사 다 되는 거죠. 컨트롤 Z 할게요. 그리고 이 내용도 여기 놔두지 말고 컨트롤 X에서 잘라내기해서 이쯤 놓겠습니다.
원래 이것도 여기 있지 않는데 보통 이렇게 해야지 수식이 좀 간단해져요. 이것이 수식 구할 때. 만약에 이게 없다면은 O1셀에 들어갈 수식 내용을 그대로 넣어야 됩니다. 컨트롤 C에서 여기에 컨트롤 V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이게 수식이 더 간단하니까 이 정도 해놓죠. 그리고 한열을 띄는 게 좋아요. 붙이면 안 좋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걸 전체를 선택할 때 이렇게 이제 하는데 마우스로 하지 말고 이게 붙어 있을 때는 아무 데서나 컨트롤 A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접 범위를 잡아요. 또는 찾기 및 선택의 이동 옵션에 바로 이겁니다. 이게 컨트롤 A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헤더는 가운데 맞춤이 맞으니까 가운데로 맞추고 이런 거를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 놔뒀습니다. 놓는 방법은 이쪽에 우클릭해서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추가되었기 때문에 비활성화된 거고 여기에 두면 좋은 게 단축키로 빠르게 일할 수 있습니다. Alt 누르면 이게 1이에요. 숫자로. 그래서 이걸 클릭하거나 Alt 1 누르면 저 같은 경우는 가운데를 맞추면 됩니다. Alt 1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돼요. 누를 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이런 걸 토글 키라고 그래요. 토글 키. 그리고 헤더의 행 높이는 보통 저 같은 경우 33이나 44로 하는데 그런 다음에 이 상형 일수 요거는 열 너비가 좀 넓어요. 그럼 요거를 선택하고 5 정도 하겠습니다. 그럼 요게 이렇게 줄어들어요. 이거는 바로 요건데 자동 줄바꿈 누르면 자동으로 줄바꿈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건 한 줄로 있지만 눈에 보일 때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이 수직 방향에 위쪽 맞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데이터 탭에 필터 단추를 쓸 건데 이렇게 하면 또 이 수가 가리죠. 다 보이는데 행 높이를 좀 더 늘려야겠죠. 44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딱 보여요. 이게. 필터 눌러서 제가 어떤 것만 골라내는 거죠. 이 필터를 통해서 특정 행만 보이게 하고 이 행 번호, 행 머리글은 전부 다 파란색이 됩니다. 필터를 하면 해볼까요? 뭐라도 넣고 선택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럼 3, 4 이것만 나오는 거예요. 파랗게 되는 거예요. 파란색이 돼 있다. 행 머리글이 그럴 때는 필터가 돼 있는 거예요. 필터 상태고 지우기를 누르면 필터가 지워집니다. 그 필터 상태를 해제시키는 게 바로 이 지우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건 9개예요. 그러면 이렇게 잡고 여기서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삽입을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하는 방식입니다. 이쪽 공간에 어딘가 또 나중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만큼 잡습니다. 그리고 숨기기. 그리고 서식 줄 때, 셀 서식을 줄 때는 보통 사람들이 수식 같은 경우 적당히 끌어놓죠. 입력할 때마다 컨트롤 D를 알기 때문에 쉽게 빨리빨리 할 수 있고 범위를 밑에까지 맨 밑에가 1048576입니다. 이게 100만이 넘어가는데 굉장히 많죠. 근데 이거를 거기까지 쫙 끌어버리면은 파일 용량이 굉장히 커집니다. 느려지고 그때 이 스크롤 막대를 보세요. 이게 지금 크잖아요. 근데 내려가면 이게 작아집니다. 되게. 자, 맨 위로 올렸을 때 이 스크롤 막대가 굉장히 작아졌다. 그러면은 용량이 좀 큰 겁니다. 이게 좀이 아니라 많이 클 수도 있습니다. 이걸 맨 마지막까지 내려버리면. 그래서 이건 이렇게 놔두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 셀 서식을 줄 때
전체열을 잡은 다음에 서식을 일괄적으로 주고 불필요한 데는 빼는 게 파일 용량을 가볍게 하는 겁니다. 팁이에요. 가령 이거 지금 금액 잘 안 나오죠. 공격 전체를 잡는 거 이렇게. 여기서부터 컨트롤 쉬프트 아래 방향키 누르면 됩니다. 쉬프트 아래 방향키 누르면 이렇게 하는데 컨트롤 쉬프트 아래 방향키는 아래로 휙 가는 거예요. 데이터가 여기 있다. 여기서 멈추는 겁니다. 이렇게. 컨트롤 쉬프트 아래 방향키는 그렇게 잡아도 됩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근데 가끔은 또 그렇게 해도 용량이 확 커지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99%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가장 안정적인 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 방식 써도 문제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또 만약에 이게 되게 늘어났다. 그럴 때는 이렇게 잡는 거예요. 잡고 아까 여기서 했던 대로 컨트롤 1 눌러서 단축키가 컨트롤 1인데 우클릭한 다음에 셀 서식창 열 건데 이게 홈 탭에 보면 서식에 갖다 대면 단축키가 컨트롤 1이죠. 까먹을 때 이렇게 보면 나와요. 저는 컨트롤 1을 많이 쓰기 때문에 컨트롤 1 누른 다음에 자, 근데 컨트롤 1 옆에 컨트롤 물결표가 있어요. 컨트롤 물결표를 눌렀다. 이렇게 됩니다. 이때 당황하지 마시고 컨트롤 물결표는 수식 내용을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수식 탭에도 있는데 이게 활성화됐죠. 이걸 더 한 번 더 클릭하거나 컨트롤 물결표, 정확히 말하면 물결표가 아니라 컨트롤 어금 악센트 키예요. 영어로 말하면 그래브 악센트 키인데 그걸 누르면은 다시 또 돌아가요. 범위를 잡고 컨트롤 스페이스바로 잡은 다음에 컨트롤 1 눌러서 표시 형식을 이걸로 지정하고 딱 그러면 이제 입력할 때마다 자동으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 목록을 지정해 놓고 선택해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타이핑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이 시트를 클릭하고 플러스 눌러서 시트 탭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에 영화 목록을 가져올 거예요. 그때 영화명을 쓰고 여기에 목록을 쫙 쓰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탭 누르면은 다음 파일이 여기 보이는데 보기 탭에 창 전환 눌러서 이겁니다. 컨트롤 A하고 컨트롤 C하고 컨트롤 탭 누른 다음에 값만 붙여넣기 할 때는 여기서 오른쪽 클릭해서 이 1, 2, 3 누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목록을 만들어 놓고 엑셀 표를 넣겠습니다. 여기 바로 엑셀 표예요. 명칭은 표지만 일반 표와 용어의 혼선을 없애기 위해서 엑셀이라는 글자를 주겠습니다. 엑셀 표의 기능을 삽입하겠습니다. 컨트롤 T인데 일단 클릭을 하고 범위가 잡히고 머리글 포함 이걸 체크하겠습니다. 영화명이 머리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따닥 해서 열나비를 넓혀주고 자 이렇게 바로 데이터 탭에 바로 이겁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 여러분들은 이게 크게 보일 거예요. 저는 이제 안 보이니까 갖다 대면 밑에 용어가 떠요. 클릭해서 여기에 목록을 하고 이것을 여기를 선택을 이렇게 하면 되긴 돼요. 확인 누르면 됩니다. 선택해서 입력할 수 있는 거죠. 컨트롤 Z. 자, 근데 이거는 좋지가 않은 게 만약에 영화가 나중에 추가가 됐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눌렀을 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우리는 이름 정해야 됩니다. 자, 는하고 이름을 이 엑셀표는 모든 게 다 이름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콕 찍으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표의 영화명인데 그리고 이 표의 이름을 좀 바꾸겠습니다. 엑셀표를 사용을 하면 이런 게 생겨요. 선택을 할 때 나오죠. 여기서 표의 이름을 지정하겠습니다. 점을 누른 다음에
영화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눈 한 다음에 마우스 포인트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하고 요거를 복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눈까지 컨트롤 C 하고 그 다음에 수식 탭에 이름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름을 저는 NL 쓰니까 영화명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조 대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데이터 탭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지 않고 다 지우고 F3킬 누르면 목록이 뜨는데 이름 상자, 이름들이 클릭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이때는 이제 되는 거예요. 목록이 다 나오죠. 그걸 삭제하면은 삭제한 대로 또 사라집니다. 컨트롤 마이너스 또는 오른쪽 클릭해서 삭제하면 되겠습니다. 행이죠. 그러면 이쪽도 A가 사라지겠죠. 자, 이것도 하나의 서식을 넣은 겁니다. 이건 셀 서식 요청이 나오진 않아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기능을 이 셀에 넣은 건데 이것도 일괄적으로 다 넣어야 되니까 또 하는 방법은 선택을 하고 이 상태에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범위 전체에 유효성 검사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런 거는 지금 필요 없잖아요. 그럴 땐 유효성 검사를 지우면 되겠습니다. 모두 지우기 하면 다 지워지고 Alt 아래 방향키예요.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겁니다. 탭키 눌러서 3-3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지금 표시 형식 이거 지금 지정 안 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하고 컨트롤 1 눌러서 날짜 가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5일 수식도 컨트롤 D 하면 되겠죠. 컨트롤 D 입력을 하는 거고 좌석 판매율도 수식으로 컨트롤 D 하면 되겠고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수식도 컨트롤 D 이거는 입력을 하는 거고요. 같이 입력하고 컨트롤 D. 자, 이 바뀐 이유가 이제 여기 바뀌니까 그런 거예요. 자, 여기도 표시 형식을 지정 안 했네요. 자, 이거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컨트롤 1 누른 다음에 이 표시 형식만 지정하고 싶어요. 전체에. 그럴 때는 요거를 클릭합니다. 팁이에요. 그리고 확인을 누른 다음에 선택을 하고 F4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셀들은 이 정도는 선택하고 홈 탭에 셀 스타일 표준이 있는데 이게 기본 셀 서식이에요. 자, 여기 3행부터 9행까지는 안 했지만 내버려둬요. 그냥 상관없습니다. 여기다 해도 이렇게 하고 이것도 지금 표시 형식이 통화로 되어 있네요. 일반이 맞죠? 여기에 테두리를 긋는 방법은 먼저 보기 탭에 눈금선을 언체크해서 사라지게 하고 전체를 다 잡은 다음에 컨트롤 1 눌러서 테두리 쪽으로 갑니다. 색깔은 이쯤 하고 윤곽선과 안쪽을 누르고 확인 누르면 쳐집니다. 이거는 테두리 없애면 되겠죠. 컨트롤 쉬프트 마이너스가 단축키인데 테두리 없애는 거 클릭해서 여기 클릭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숨기는 것도 가능하죠. 여기서부터 컨트롤 쉬프트 오른쪽 방향키 눌러서 전체를 다 잡은 다음에 오른쪽 클릭해서
숨기게 하면 또 숨겨집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렸을 때 저 헤더는 보여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 이 화면에 보이는 맨 왼쪽 셀을 선택하고 보기 탭에 틀 고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행 전체가 10행부터 1행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무조건. 내려도 이게 틀 고정이에요. 해제하려면 취소하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탭 눌러서 여기 가면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여기에 수식은 뺄 거예요. 수식은 빼고 이만큼만 선택해서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탭 눌러서 여기 클릭하고 저는 1, 2, 3 여기 있죠. 여기다 갖다 놓으니까 Alt 2로 값붙여 넣는 방법은 여기서 아무 데서나 오른쪽 클릭해서 빠른 시장 도움 모음 창작을 누른 다음에 리본 메뉴 없는 명령 누른 다음에 값 붙여넣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그리고 전 이미 붙여놨으니까 Alt 2로 아까 복사 돼 있죠. 이거 점선 생겼으니까 녹색으로 Alt 2 잠깐만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것도 복사해야 돼요. Shift 오른쪽 방향키, Shift 컨트롤 Shift 아래 방향키, 컨트롤 C, 컨트롤 탭, Alt 2. Alt 누르면 이거 2니까 컨트롤 탭. 수식이 아닌 거는 이거죠. 컨트롤 C, 컨트롤 탭, Alt 2. 이쪽은 따닥하면 선택을 하고 이 채우기 핸들을 더블 클릭하면 자동으로 이 옆에 인접 범위 바로 옆에 있는 거 끝까지 갑니다. 이게 자동 채우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쭉 내려도 되지만 힘드니까 따닥하는 거예요. 그럼 컨트롤 아래 방향키 누르면 다 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따닥. 지금 보니까 1300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중복된 게 있는데 이 표의 키값은 이 3개입니다. 키값이라는 건 이 하나의 레코드, 이 하나의 행을 대표하는 필드의 모임이에요. 필드가 하나일 수도 있지만 여기는 지금 이 3개가 중복되는 게 없어야 돼요. 여기 이 3개가 키값입니다. 중복돼서 무의미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방법은 데이터 탭에 중복된 항목 제거라는 게 여기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범위를 잡아줘요. 그리고 키가 되는 것만 선택을 해요. 확인을 누르면 이 선택된 범위에 중복되는 거는 다 날아가고 맨 위에 있는 것들만 남습니다. 이게. 자, 확인 누르면 아래로 가보면 확 줄었죠. 자, 이게 실제 정확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어떤 일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화에서 엑셀 표를 썼는데 이 기능을 쓰는 게 되게 좋습니다. 이 기능을 쓰는 큰 이유는 서식과 수식이 자동 완성됩니다. 입력할 때 굳이 밑으로 끌 필요가 없어요. 컨트롤 D를 하던 그런 게 할 필요 없이 입력할 때마다 자동으로 서식과 수식이 입력이 됩니다. 근데 실무에서는 이런 표를 더 많이 써요. 그리고 회사 취업하거나 하면 선임자들이 대부분 다 이런 표를 쓰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알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복잡한 표를 쓸 때 이거 써야 돼요. 웬만한 표들은 이거로 커버가 되고 이걸 사용하게 되면 많이 편리합니다. 하지만 장단점이 있으니까 단점도 약간 있지만 이거를 적극 쓰기를 권장합니다. 원본 데이터가 돼서 거의 로우 데이터 개념으로 이 자료를 바탕으로 옆에 이제 시트가 막 생기면서 그 시트들은 이제 출력물이 되는 거예요. 그 출력물에서 피벗 같은 걸 써가지고 이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죠. 분석하는 표들을 옆에 보고서 표들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엑셀 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똑같이 만들고 나중에 다 지울 거예요. 그러면 이런 표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제 입력을 하면 돼요. 그 표는 여기까지가 표예요. 이게 만약에 서울을 쓰고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이렇게 생기면서 여기에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세미콜론, 오늘 날짜 단축키예요. 컨트롤 세미콜론 누르고, 자 그러면 이제 입력할 것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수식이나 서식이 자동으로 완성되니까 되게 편리하죠. 이게 굳이 밑으로 쭉 끌 필요도 없는 것이고, 자 이게 이제 엑셀표의 장점입니다. 컨트롤 Z를 계속 하겠습니다. 자, 이게 원래 표고, 근데 기존 선임자들이 이걸 많이 쓰기 때문에 선배님들이, 그래서 이것도 꼭 알아놔야 돼요. 엑셀 왕초보 표 만들기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